어른의 정리는 즉시가 관건. 일단 그냥 두면 치우기까지 오래 걸려서 즉시 원상태로 돌리는 게 중요하다. 한편 아이의 정리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느릿느릿 장난감 수납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시간이 걸려도 아이 스스로가 제대로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난 싱글벙글 응원하면서 기다렸다. 조금 도와줄까 말해도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심술맞게 굴기도, 그런 모습도 부모 입장에선 기쁘다.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역할이 아닐까? 물론 나도 계속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솔직히 나를 책망하며 쓰고 있지만 육아는 나를 향한 도전의 연속인 듯하다. 물건은 가능한 한 적게, 추억은 헤아릴 수 없이 가득하게, 몇 번이라도 쓸 것과 버릴 것을 반복하고 시간을 들였더니 지금은 많은 물건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버리는 것, 아깝다 라고 생각했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언제까지나 두고 있으면 공간을 압박하고 청소도 꽤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이 더 아깝다.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확실하게 되고 시간, 공간, 마음의 여유까지 생긴다. 아침에 할 집안일을 루틴화하면 망설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되고 이후가 매우 편해진다. 식탁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두지 않도록 한다. 밤에 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리셋, 식탁도 주방도 깔끔하게 닦고 거실 물건도 제자리에 되돌린 후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이 항상 상쾌하다. 세면대에 놔둔 건 단지 비누뿐, 수도꼭지는 매일 닦아주고 있다. 다 쓴 수건은 세탁하기 전 마지막으로 수도꼭지를 꼭꼭 닦는 데 사용한다. 이어서 거울과 그 주변도 쓱쓱 닦고 세탁기에 슝 던진다. 주방 및 다른 수도꼭지도 마찬가지. 매일 1회 닦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물때를 제거할 필요도 없다. 주방 스펀지는 위생을 고려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있다. 개수대 전체와 배수구 안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휴지통으로. 아이의 방이 될 예정인 빈방. 미니멀리스트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 그때 막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여서 많은 미니멀리스트 블로거들에게 자극을 받아 이사를 위한 단살이 힘썼다. 이사 후에도 조금씩 물건을 줄였더니 아이 방은 물건 하나 없이 말끔하다. 며칠 전 백엔숍에 들렀다가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인 사각형 박스 수납 용기를 발견했다. 확실히 뭔가 쓸만해 보였지만 조금 더 생각한 후에 진열장에 다시 돌려두었다. 유행에 현혹되어 물건을 늘리다니. 수납 박스를 새로 산다면 우선 하나라도 물건을 버리고 공간과 여유를 가진 다음에 신발장을 걸레질했다. 남편의 물건은 운동화 2, 샌들 하나, 가죽 구두 2. 내 물건은 운동화 2, 샌들 하나, 부츠 2, 그리고 쓰레기 버리러 갈 때나 신는 크록스가 하나. 이게 전부다. 한 켤레 사면 한 켤레 버리기 때문에 이 이상 늘어나진 않는다.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발이 별로 없었고 힐은 힘들어서, 펌프스는 잘 신지 않아서 임신을 계기로 모두 처분했다. 비워둔 한 칸에는 앞으로 늘어날 딸의 신발을 나란히 둘 생각이다. 물건이 적어지면 생활이 심플하고 쾌적해진다. 하지만 물건이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필요한 물건마저 없어져 가사가 힘들어지고 의미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소중하다. 중요한 점은 가족 모두가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우리 집은 아이뿐 아니라 애완동물도 3마리가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도 나름대로 많지만 줄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양의 물건을 줄이는 것이 내 나름의 미니멀 생활 방식이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은 마음이 쉴 수 있어야 하고 내일의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물건이나 마음도 정리될 수 있다. 가능한 한 적은 품을 들여서 생활을 정돈하고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날마다 새롭게, 눈에 띄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한다. 청소는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평소에 조금씩 한다.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이다. 여기가 깨끗하면 귀가했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고 안정도 된다. 늘 정돈해 두는 게 이상적이지만 시간에 쫓겨 치우지 못할 때가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내가 좀 애쓴다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서 다른 곳은 내버려둬도 아침 식탁만은 꼭 치운다라는
나만의 작은 규칙을 만들었다. 정돈의 기준을 낮추면 기분도 굉장히 편해지고 여기 한 곳 정도는 잘해볼까 싶은 마음도 든다. 청소 도구는 바로 쓸 수 있는 곳에. 아이가 셋이 있는 우리 집은 더러워지는 속도가 정말로 빠르다. 그래서 청소는 더러워지면 즉시 한다. 예전에는 청소 도구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했지만 지금은 청소할 곳 가까이에 분산해 배치했다. 주방 한 구석에 고리를 걸어서 청소용 브러쉬를 매달아 두거나 화장실에는 동기부여를 위해 좀 더 사치스럽고 세련된 세제병을 두었다. 더러워지면 즉시 한다. 이것이 가장 편한 청소법인 것을 날마다 실감한다. 저녁 식사 후에 그릇은 세척기에 넣고 가스조리대, 벽, 환풍기의 표면을 극세사 행주로 물걸레질하고 다른 행주로 마른 걸레질한다. 기름때는 세스키 워터를 스프레이한 후 행주로 닦고 개수대 망도 걸레로 닦은 후 식기세척기에 배수트랩도 걸레와 오래된 칫솔을 이용해 쓱쓱. 물이 쌓이는 부분의 물때 방지는 효소 표백제를 뿌려서 해결하고 개수대는 구연산을 섞은 물을 뿌린 후 아크릴 수세미로 씻는다. 그리고 물기를 짠 행주로 닦은 다음 알코올을 뿌리고 마른 행주로 닦으면 끝. 소요 시간은 총 20분. 조금 피곤해도 다음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에잇 하고 무거운 허리를 들 수 있게 된다. 물건은 줄이고 마음은 상쾌하게. 매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생활. 건강이 제일.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남편이 일하는 장소가 있고 보통인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수납과 정리정돈을 너무 좋아하지만 청소는 싫어했었다. 물건을 줄이자 청소가 편해지고 기분도 집도 모두 상쾌함.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물건이 있을 때보다 더 쾌적하고 행복하다. 버리고 후회했던 물건이 떠오르지 않는 걸 보면 그동안 필요 없었던 물건을 너무 많이 수납했구나 싶다. 물건을 줄이면 플라스틱 바구니도 필요 없어진다. 저녁에 귀가해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꼭 정리를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러 간다. 물건이 적으면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정리와 청소도 가능하다. 우선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더니 생활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비싼 자파나 명품이 없어도 멋있는 생활을 보내는 중.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라는 방식이다.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약간은 나만의 개성과 고집을 가질 것. 그렇게 하면 어떤 집이라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멋지다고 생각해도 직관적으로 사지 않도록 한다. 하룻밤 더 생각하면 의외로 열이 식어버리고 만다. 장보기는 매일 하고 있다. 그날그날 재료를 사는 타입이라 냉장고도 텅텅 비어있다.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토로 구입한다. 그 다음을 생각하면 낭비를 줄이면서 지갑은 그대로 들 수 있다. 우리 집은 조미료나 식품을 기본적으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있는 것은 티백뿐이다. 옛날에는 일단 산다가 많았다. 그 결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자꾸 생겨나고 몇 번만 사용하고는 버리거나 사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기분을 조금 바꾸고 싶을 때는 자주 가구의 배치를 새로 한다. 물건이 적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심플 라이프는 무엇에 대해서도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나도 남편도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매우 적은 편이다. 속옷도 양말도 매일 세탁하면 적어도 괜찮고 의류든 식품이든 어쨌든 쟁여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최소한만 갖고 산다. 가사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생활은 최소한으로 정리. 지금보다 좀 더 물건을 줄이되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갖춘 아늑한 환경을 만들고 싶으며 갖고 싶은 물건을 누리는 것보다 추억을 만드는 데 돈을 쓰고 싶다.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선택하거나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소는 아침에 5분 정도 잠깐이지만 열심히 청소한다. 그래도 역시 지저분해진다. 감각이 없는 탓에 보이는 수납 방식은 힘들어서 늘 생활 냄새가 나는 물건들이 나와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핸드크림은 절대 잊지 않고 아예 내놓고 지낸다. 우리는 아이들이 넓은 거실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구나 물건을 내놓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전제품도 모노톤으로 최대한 통일해서 생활감을 억제한다. 나무의 온기와 약간의 초록, 그리고
이 계절의 꽃으로만 장식한다. 자연을 공간에 넣는 것을 잊지 않기. 옛날에는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양보다 질로 바뀌었다.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파악해서 정리하고 싶다. 앞으로도 애정을 쏟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만 갖고 심플하면서 통풍 좋은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 무리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물 흐르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보내는 생활. 구연사는 쓰임새가 많아서 그다지 청소에 착실하지 않은 나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 전기주전자를 세척할 때는 물을 가득 넣고 미지근한 물에 구연산을 넣어 섞는다. 그걸 한 번 끓인 후 2시간 정도 놔둔다. 물을 따라내고 다시 주전자 가득 물을 채워서 한 번 더 끓이고 물을 버린다. 여행의 호텔방처럼 자신의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빌리거나 공유할 수 있는 홀가분한 생활. 나이가 들면서 그에 따라 어울리는 것도 변해서 그때그때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들만 가지려고 한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단골 아이템을 정해서 그다지 모험하지 않으려고도 한다. SE 편집부가 엮은 우리의 미니멀 생활일기라는 책이었어요. 최소한의 물건으로 단순하게. 하지만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는데 너무 집착해서 실제로 사용해야 될 물건까지 줄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걸 못해서 집 엉망인 분들이 많잖아요. 날 때부터 내가 필요한 물건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조금 도움이 될 거라면 부모님이 확실하게 뭔가 정리정돈을 하고 사는 타입이셨다면 어떻게 정돈을 하고 사는지 그런 건 배웠겠죠? 근데 부모님이랑 또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때 이것저것 내 스타일이 뭔지,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의외로 또 이건 부모님한테는 필요했는데 나는 사실 필요가 없네. 물론 부모님이랑 나이 차가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건 잘 정리를 해두는 게 보기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또 덜 신경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면 한 번이라도 쓱 보고 갈 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좀 그게 에너지적으로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힐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요. 예전에는 신었었는데 신어야 되는 줄 알았어서. 그러니까 20대에 이제 학생이라는 걸 졸업하고 나면 직장인은 힐을 신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힐은 저는 없고요. 언젠가 진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시도해볼 의향이 있지만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가지고 있질 않아요. 딱 하나 있던 블랙 펌프스도 그냥 기부를 했어요. 저는 신발이 4개 있는데 하나는 운동화, 그러니까 진짜 운동할 때 신는 막 신는 용. 호주에는 부시억이라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별건 없는, 사실 그냥 동산을 쭉 걸어다니는, 산 타는 그런 취미 활동이 많은데 그런 걸 단체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럴 때랑 운동할 때 신는 거 하나, 그리고 깨끗하게 보관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옷차림을 신경 써서 입을 때, 운동화를 신을 때 그런 거 하나랑, 그리고 워커 하나. 그리고 뭔가 부피 때문인지 원래 저도 삼선스레빠 이런 거 좋아했는데 호주에서는 똥이라고 하더라고요. 웃기죠. 발음이 똥인데 그게 쫄이에요. 그게 가벼워서 여행할 때나 그냥 가방에 탁 넣고 가는 게 아무래도 삼선 스레퍼보다는 훨씬 가벼우니까 지금 가진 신발은 딱 그렇게 있어요. 스페인에 있을 때는 테바 샌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테바 샌들은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정리를 한 후에는 이상하게 새로 살 마음은 안 들어서 안 샀어요. 사실 막 신는 운동화라고 해도 뭐 맨날 진흙탕을 뒹구르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운동화도 사실 하나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용이 막 이제 좀 달아갈 때가 돼서 아마 그냥 예쁜 운동화를 운동용으로 신고 새로 운동화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새 켤레가 되겠죠? 이건 제 성격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를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코디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계속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생활 반경이 막 주변에서 패션 이런 걸로 압박을 주는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한국이었으면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 옷이 그거밖에 없냐고 분명히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거거든요.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래서 좀 멀리 사는 게 이럴 땐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친구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옷을 다들 잘 입고 잘 챙겨 입고 또 잘 사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하지만 약간은 나만의 개성과 고집을 가질 것. 이 말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적게 가지는 대신 그거에 대한 고집은 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들어야 돼요. 대신 근데 그 살 때 정말 필요할 때 살 때 그때만 신경을 팍 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만 신고 그것만 입고 그럴 수 있어서 오히려 나중에는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읽었던 어린이가 정리할 때는 좀 기다려줘라.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때까지 좀 기다려주자. 이게 오은영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저자 진아영 교수님도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데 거기서 진아영 교수님이 애들이 제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놔두라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해결해주고 그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좀 기다려줬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멈춰가지고 부모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전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혹시 가족들 중에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고 그분들도 여러분이 변하면 따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제 친구 하나도 따라 하더니 그 친구가 정리를 하니까 친구네 아버지가 또 보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진짜 호더 대마왕이신데 물건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아주 약간이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고 정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옆 사람이 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윽박지르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줄이고 청소가 편해지면 제 기분도 집도 모두 상쾌해지는 경험 하실 거예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